합동입니다. 합동! 마밥! 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음 시간에 삼각형의 합동을 만나셔야 되니까요. 오늘 이제 도형의 합동을 먼저 크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도형의 합동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에 대한 삼각형의 합동까지를 가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자, 먼저 오늘은 와, 뭐가 많이 보이죠? 자, 착시. 자, 요거 길이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누가 더 긴 것처럼 보여요? 자, 똑같은 길이에요. 원래는. 그 다음에 요 원도 있잖아. 어떤 원이 더 커 보이고 어떤 원이 더 작아 보이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딱 확인을 했을 때 선생님 이게 더 큰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것도 평행선인데 평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분의 길이 같고요. 가운데 원의 크기가 달라 보이지만 같고요. 평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상은 평행합니다. 그럼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진짜 아닐 수도 있잖아. 진짜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작도를 사용한다면, 컴퍼스를 이용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 컴퍼스 이용하겠다. 그러면 요 길이 진짜 같은지 재볼까요? 자, 요거 잽니다.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쟀더니 진짜 똑같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또는 그대로 잘라서 옮겨가지고 여기다 딱 포개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요 원을 그대로 포개어 봤을 때 일치합니까? 그럼 얘네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원의 모양이 즉 크기가 또 똑같습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밀러리요, 에빙하우스, 체르너 다 나왔어요. 그 유명한 우리 착시에 대한 그림들은 지금 다 여기에 구경을 시켜줬고요. 어쨌거나 묻고자 하는 것은 도형이 실제 같은 크기이거나 자, 평행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때 길이가 같은 부분이나 크기가 같음을 여러분들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길이가 같은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컴퍼스 길이 쟀죠 아까처럼. 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또는 두 선분을 포개어 보면 되고, 원의 크기가 같음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컴퍼스로 반지름을 재셔도 되고 지름을 재셔도 되고요. 원을 포개어 보면 되겠다. 그죠? 직접 재서 확인해도 되고 포개어서 확인해도 되겠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어떤 도형의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그냥 돌리거나 뒤집기만 해서 얘네들의 도형에 딱 포개었을 때 얘네가 일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합동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합했을 때 동일하게 똑같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때 합동인 두 도형은 서로 포개어지는 변 그리고 포개어지는 점, 얘네들을 우리가 서로 대응한다라는 용어를 쓰고요. 각각의 대응하는 그러면 점이 있을 수 있고 대응하는 변이 있을 수 있고요. 대응하는 그 각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응하는 점, 대응점, 대응하는 변, 대응변, 대응하는 각, 대응각, 그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직접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대응하는 점,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이제 아주 자주 등장해서 많이 볼 삼각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삼각형은 자, 내가 이거 똑같은 거 색종이로 잘랐어. 여기다 딱 포개어 봤어. 그랬더니 얘네가 일치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모양만 같습니까? 아니요. 크기만 같습니까? 크기 같은 건 여러분들이 넓이가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넓이만 같다라고 해서 합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양과 합동은 크기가 완전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포개었을 때 얘가 일치하거든요. 포개었을 때 일치하는 그 점을 대응하는 점이라고. 그러면 이 점 A와 점 D는 대응하는 점의 관계에 있는 거고요. 이 변을 봤을 때 AB라는 변과 D라는 변은 대응하는 변의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 B랑 대응하는 각은 각 E, 요 녀석이 되는 거예요. 포개었을 때 만나는 각각의 위치들을 맞춰서 써주는 것이 합동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합동의 표현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이제 삼각형 자주 등장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요 삼각형을 A, B, C라고 놨습니다. A하고 B하고 C라고 놨다면 얘에 대응하는 즉 우리가 점의 위치들 또는 그 변의 위치들을 똑같이 일치시켜서 나타내 주셔야 돼요. 누구를? D, F를요. 그래서 삼각형에 내가 D, E, F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있고요. 그럼 이제 수학자들은 이를 가만히 두지 않죠. 합동합니다 이렇게 다 표현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일시켜서 뭔가 기호로 표현하셔야 되겠죠. 그 기호의 표현은 짝대기 3개, 짝대기 3개. 자, 몇 개를 쓰냐? 여기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요걸 쓸 겁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도 기호를 표시했거든요. 요 기호는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시면 닮음이라는 걸 해요. 그때는 얘들아, 지금 합동은 잘 보세요. 모양도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만 같은 거 우리는 얘네들이 닮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겠죠? 그래서 모양만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같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크기가 같다라는 것은 넓이를 뜻하는 거죠. 넓이가 같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은 것을 이것도 귀찮아. 우리가 그냥 펼쳐서 나타내자 라고 해서 이렇게 3개의 짝대기를 표현하면서 합동의 도형 기호를 씁니다. 아셨죠? 자, 이때 단쥐상은 A, B, C라고 썼다면 D, E, F로 대응하는 점의 위치를 맞춰줄 것이고 내가 예를 들어 쓸 때 이 순서를 BAC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얘의 순서도 그대로 요거 읽어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B에 대응하는 점 E를 쓰시고요. A에 대응하는 점을 D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BAC라고 썼으니까 그러면 EDF라고 다시 나타내 주시고 얘네들이 합동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순서 맞춰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요 순서가 아닌 대응하는 그 점의 순서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목이 터져라 합동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포기했을 때 일치하잖아? 그러면 그때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겠죠? 얘는 학년이 올라가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녀석입니다. 합동하면 자동적으로 따다닥 2가지 성질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대응하는 변의 길이 어떻겠어? 포기수도 일치하니까 당연히 같겠죠. 변의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딱 포기였어. 그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어떨까요? 당연히 똑같겠죠. 이건 당연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 2가지가 아주 이제 유용하게 여러분들에게 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합동인 도형의 성질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고요.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요거 2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합동의 기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같다라고만 쓰면 넓이 같은 거고요. 3개를 썼을 때 이제 완전하게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는 표현이 되겠다라고 익혀두시면 돼요.